환자분들께서 이제 허리 MRI까지 찍었는데 디스크도 크게 이상이 없고 신경도 멀쩡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계속 아파요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천장 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관절인데, 뒷짐을 져서 약간 엉덩이 위쪽 부분, 흔히 꼬리뼈라고 불리는 거기보다 조금 윗부분이 천장 관절이 위치하는 부위입니다. 엉덩이 양쪽에 툭 튀어나온 뼈 바로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천장 관절은 우리 몸 중간에서 완충 장치를 해주는 관절인데요. 무릎이나 어깨처럼 휙휙 돌아가는 관절과는 달리 천장 관절은 아주 단단한 인대들로 묶여 있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데, 천장 관절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상체의 무게를 하체로 전달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최강의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허리 MRI까지 찍었는데 디스크도 크게 이상이 없고 신경도 멀쩡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계속 아파요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천장 관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10% 또는 20% 가량에서는 천장 관절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허리 MRI는 이제 요추, 허리뼈 1번부터 5번 허리뼈 사이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지만, 천장 관절은 그보다는 약간 더 아래, 엉덩이 골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허리 MRI만 찍으면 천장 관절은 화면 끝에 걸려서 조금 보이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장 관절 증후군은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져서 미세하게 어긋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도 큰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허리 정중앙보다는 약간 골반 옆쪽이나 엉덩이 또는 꼬리뼈 쪽으로 아프다거나, 또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아프다거나, 또는 잘 때 아픈 쪽 엉덩이가 바닥 쪽에 닿으면 불편해서 또 막 자세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천장 관절 문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의사의 손이 진단 도구가 됩니다. 천장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는 신체 검사를 통해서 천장 관절 증후군을 의심하고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천장 관절 증후군은 유독 한쪽만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면서 보통 한쪽 엉덩이를 가리킵니다. 우리 골반은 양쪽에 하나씩, 오른쪽, 왼쪽 두 개의 천장 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 양쪽 골반을 정확히 5대5로 똑같이 쓰는 경우는 없겠죠. 무조건 약간의 불균형이 있겠고, 무조건 한쪽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통증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허리를 넓게 집으면서 통증 부위를 넓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은, 반면 천장 관절 증후군은 여기가 아프다라고 손가락으로 엉덩이 윗부분의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름도 있습니다. 영어로 14 finger test라고 하는데요. 엉덩이를 보면 움푹 들어가 있는 약간 패인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딤플 오브 비너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천장 관절에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근처를 집으시면서 여기가 아파요 하면은 14 finger test 양성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면 몸에서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릴렉스, 근육과 인대를 릴렉스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기가 골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꽉 묶여있던 천장관절 인대들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고마운 호르몬이죠. 문제는 이 호르몬이 골반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몸 전신의 전체 인대를 다 느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약해진 인대가 출산 후에 바로 튼튼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천장관절이 덜컥거리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배가 불러오면 몸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이제 임산부는 중심을 잡으려고 허리를 뒤로 꺾고 배를 내미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자세를 수개월간 지속을 하면서 천장관절에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인대는 느슨해졌는데 위에서 누르는 무게는 늘어나니 관절이 버티지 못하고 미세하게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또 아이를 낳았다고 끝이 아니죠. 수유를 할 때도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무거운 아이를 한쪽 골반에 걸쳐서 안거나 또 아이를 안고 일어나거나 이런 동작들은 모두 천장관절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느슨해진 골반 인대가 다시 쫀쫀해지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골든타임에 계속 무리를 하게 되니까 만성적인 천장관절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아픈 걸 잘 참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되는 통증을 참는 거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느슨해진 인대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만성 골반 통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엉덩이 쪽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 아픈 반면에 천장관절은 오히려 서 있을 때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천장관절이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위에서는 상체의 무게가 척추를 타고 천골을 누를 거고요. 반대로 밑에서는 바닥을 딛고 있는 다리의 반발력이 골반뼈를 타고 위로 솟구치겠죠. 그러면 천장관절은 이 위쪽, 아래쪽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딱 중간 지점이 됩니다. 인대가 튼튼할 때는 이 압박을 잘 견디겠지만 인대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서 있는 것 자체가 관절을 짓누르는 고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걷는 동작은 골반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 오른쪽 뼈가 서로 엇갈리면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정상적인 골반은 단단하게 잡혀 있지만 천장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걸을 때마다 관절이 미세하게 덜컥덜컥 어긋납니다. 이 미세한 마찰이 반복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엉덩이가 빠지는 것 같다, 골반이 덜렁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에는 한쪽 다리에 온 체중이 실리면서 천장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에 몇 배로 뛰게 됩니다. 짝다리를 짚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관절에 모든 하중을 몰아주니까 그쪽 천장관절의 인대가 버티지 못하고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통증을 억지로 참고 만보 걷기 운동, 무리하게 또는 등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내 골반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거를 치료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천장관절에 안 좋은 습관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반다리 그리고 다리 꼬는 겁니다.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골반이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천장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안 그래도 헐거워진 상태의 인대를 더 늘려 벌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꼬고 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골반만 위로 올라가면서 관절이 미세하게 뒤틀립니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바닥보다는 의자 생활을 하는 게 천장관절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짝다리 짚고 서 있는 습관입니다.
서 있을 때 유독 한쪽 다리로 짝다리를 짚으면서 상체의 모든 하중이 한쪽 천장 관절로만 쏠리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마치 무거운 짐을 두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한 사람만 짐을 다 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한쪽 인대는 금방 지치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서 있을 때에는 배에 살짝 힘을 주고 양발에 5대5로 무게를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입니다. 잠잘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워 자면은 바닥의 반발력이 천장 관절을 계속 압박하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안 좋은 습관들을 지속한다면 염증이 계속 재발하고 만성 통증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습관 중에서 해당하는 게 있다면 꼭 반드시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하겠습니다.